메가톤급 사고. 지분 49% 넘겼다. 서울경제 단독입니다. SK하이닉스 중파운드리 사업구조 개편 속도. 우시투자사의 공정기술 등 처분. 파운드리 사업구조 개편 전망. 사업 축소와 무관하다 이러는데 장비까지 넘겼습니다. 중국한테 파운드리를 장비까지 넘겼어요. 공장을 통째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전략자원이라는 건 여러분, 지정학적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지정학 얘기 나오니까 지정학이 뭐야 싶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정학이란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원이고요, 시장이 있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원, 시장. 저기가 없으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다. 저기가 없으면 우리는 물건 만드는 자원을 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요소들에서 일단 물건을 생산해야 되죠. 생산해서 유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거에서 제가 많이 하는 게,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거기는 뭐죠? 물건을 생산할 때가 아니라 물건이 지나갈 때 거기 길목을 막아버리면 물건이 똑 하고 끊어지니까 지정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이라는 건 여러분 간단해요. 눈을 감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구나. 내 밥이 어디서 오지? 저기서 지금 옥수수는 저기 브라질이나 호주 이런 데서 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늘 내가 차를 움직였어. 기름 어디서 오지? 사우디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지고 말라카 해협 지나가지고 이렇게 대만으로 해서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지정학적 위기, 에너지 부분에서 보면 여기 사우디 쪽 그 호르무즈 해협이 난리 나면 지정학적 위기, 말라카에서 난리 나도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유를 해서 휘발유를 만드는데 정유 공장이 터져도 지정학적 위기겠구나. 지정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존하는데 쓰는 물자는 땅과 바다, 교역로, 땅과 교역로, 생산 공장, 처리 공장하고 무관하지 않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의 생존과 필수 불가결한 자원인데 우리 내부에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외로부터 이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걸 지정학적 자원이라고 하고 지정학적 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미국이 왜 지정학적 자원으로 얘기를 하냐? 반도체는 여러분, 맨 처음에 반도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라곤이란 거 합니까? 라곤이란 거 하면 삐 소리 나죠. 그 삐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미사일이 발사되면 꼬리날개 기타 등등해서 그거에서 라곤된 거에 미사일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아무리 움직여도 딱 라곤된 거에서 자기도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 따라갈 때 이 꼬리날개 팍팍팍 움직이는 거 뭐로 움직일까요? 반도체 없으면. 그 계산을 뭐로 합니까? 반도체로 계산해서 탁탁탁탁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엔 지연신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폭탄이 쭉 와가지고 땅에다 부딪혀서 터지면, 땅이나 배에다가 이렇게 딱 부딪힌 다음에 터지면 위력이 약한 거예요. 배에 거의 근접했을 때 터지면, 뭐가 이렇게 지나간데 감지하면, 우리 음파 같은 거 쏘거나 뭐 레이더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삐삐삐삐 하다가 가까워졌다 라고 했을 때 꺼져 있던 스위치를 온 시켜서 스위치를 켜서 폭파시키는 거 전부 다 반도체였던 거거든요. 6.25 때 한강다리 박살내려면 어떻게 됐어요? 폭탄을 무자비하게 쏟아 부어도 5,000발 떨어뜨리면 하나 명중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한 발 쏘면 제대로 명중하죠. 다 뭐죠? 반도체 기술이에요. AI, 심지어 이제 무인 전투, 무인 조정까지 하게 되잖아요. 요번에 우리가 호주에다 파는 레드백 장갑차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안에서 이렇게 보면 안에 365도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장갑차 운전을 하는데 장갑차 안에 있고 총알이 들어올 수 없게, 유리도 아니잖아요. 밀폐되어 있는데 안에서 바퀴 다 보인대잖아요. 반도체 기술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요새는 155mm 심지어 81mm로 쏴도 스마트 폭탄이어가지고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어마어마한 반도체 소비를 하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도 그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도 반도체가 있으니까 저하고 이거 보시는 거고, 핸드폰, 가전기기, 자동차도 전부 다 반도체 들어가죠. 요새는 산업, 군사, 여러모로 반도체는, 거기다가 근데 문제는 반도체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반도체 생산하는 게 서구로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만하고 코리아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집되어 있는 이거를 속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팔지도 못하게 하고, 중국 업체 화웨이 이런 데는 특정 업체는 아예 배제를 해버리잖아요. 화웨이 장비들 반도체 들어가서 해킹할 수 있다, 반도체에서 7나노 이상급이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안 된다, 화웨이 다 막아버리고 있잖아. 화웨이 그렇게 미국이 안 막았으면 우리 핸드폰 시장, 국제 시장에서 이미 삼성 화웨이한테 발렸을걸요. 중국도 소부장 독립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반도체 수입해오는 게 적자에서 제일 큰 거니까 반도체 독립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소부장 중간재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생산하겠다고 무지하게 투자하는 거 미국이 막아줬죠. 장비 같은 거 못 들어가게 하고 기타 등등 하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거 계속 그랬잖아요. 그 치포하고 뭐 이렇게 전쟁 난 다음에 한국 기업들, 한국 공장들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서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그냥 하던 대로 해, 1년 유예 해줄게 했더니 장비채 중국 공장을 넘긴다? 미국이 TSMC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미국은 대만 TSMC 공장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했죠. 중국이 먹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요 그냥 중국에 있는 공장 중국에 넘기다. 예측은 했었던 일이지만, 그렇지만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하루에 보도가 다 터져 나오네. 윤석열 대통령님 아메리칸 파이 부른 거 유통기한 다 됐어, 내가 봤을 땐. 그리고 오커스 필러 2에 일본은 가입해서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동시에 초대받았던 조선 강국, 조선업을 할 수 있는 자유세계의 양대축이라고 하는 일본과 한국 두 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오커스에 우리가 민기적거리면서 우리는 필러2에서 빠지고 일본은 들어가고, G9 확장 회의에도 호주와 한국을 G9에 초대하겠다는 거에서도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 제3차장이 왕윤종, 신중 중국 전문가라고 해드릴까요? 경제안보 수석을 왕윤종 시키고, 외교안보실 3차장을 왕윤종 시키고, 실무자를 왕윤종 시키고, 그러면 미국이 윤희라는 사람이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되게 친미적으로 했었는데, 그 사람의 캐릭터는 그런데 참 저 정부 안에 있는 정책들이나 하는 행동들은 보건복지부가 됐건 뭐가 됐든 참 아름답다 그럴까? 거기다가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던 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눈치를 깠더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쪽 전략가들에 대한 책 2가지는 읽으라고 했죠. No Trade is Free하고 A Strategy of Denial, 이거 2개는 꼭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Strategy of Denial의 저자 콜비가 한마디 한 거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언론 지금에서야 호들갑을 떨기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 안보보좌관 후보, 주한미군 불필요하다, 한국 핵무장이 가능하다, 콜비가 방송한 거 지금 6시간 전 연합뉴스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Strategy of Denial하고 No Trade is Free, 이거 2개는 꼭 봐야 된다고.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그리고 저렇게 뻥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한국이 가치사슬 체계에서 최고 부가가치로 우리를 선진국으로 있게 해준 이 반도체를 중국에 넘겼다. 그럼 넌 어떻게 써야 되냐? 저거 아까워도 여기 있는 장비들 마르고 닳아서 중국이 더 이상 써먹을 수 없을 때까지 생산하고 장비 폐기했어야지. 제가 봤을 때요, 갑자기 저거 넘긴 다음에 미국 CIA가 가서 무균실에다가 무먼지실인가요? 저기 가가지고 모래 뿌릴 수도 있어. 앞으로 지켜보죠 여러분. 미국이 저거 멀쩡한 상태로 냅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애들의 지금 시나리오가 뭐냐면, 최상의 원하는 시나리오, 올해 중국 시진핑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에서 부정선거론이 터지길 바래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거의 무승부 상태가 나서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고 미국이 내전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한다. 올해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깃발 들고 와서 총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시진핑이 타이완 침공의 타이밍을 재는 순간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미 세상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2027년 시진핑이 국가적 영웅이 되는 길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타이완 탈환. 타이완 탈환하는 거나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 앤드 영토 확장, 아니면 연해주의 반환, 이런 정도의 중국의 치욕적 100년을 종식시킨 지도자라는 그런 모습, 제국주의 국가 러시아가 됐건 미국이 됐건 이런 거를 한번 종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사의 회복을 보여줘야 시진핑이 사연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세상 골 때리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죠.